자, 봐라. 오늘 어디 배워야 돼? 이제 구름까지 했지, 저번 시간에. 그거 모르는 거 있었어? 한 주 그거 클리닝 왔어? 안 왔어? 와야 돼. 언제 올 거야? 주말만 토요일 날 올 거야? 일요일 날 올 거야? 일요일 날 몇 시에 올 거야? 가장 빠른 시간 2시. 2시에 와. 저기 일강의실로 저기 여기 있잖아. 들어오자마자 이제 보이는 강의실 있지. 거기로 들어가면 돼. 거기 클리닉 선생님 있어. 자, 64페이지하고 65페이지 풀었냐 안 풀었냐? 잡아봐. 아, 여기 안 했냐? 너 안 풀었어? 문제? 야, 64하고 65 풀었어 안 풀었어? 여기 풀어. 그럼 64, 65 빨리 풀어. 푸세요.
다 풀었어? 자, 봅시다. 이게 어렵다. 자, 실제 순기량은 옆으로 가면 돼. 그래서 A가 얼마니? 10.6. B하고 C는 똑같이 옆으로 가니까 5.4야. 포화순기량은 경태가 어떻게 한다 했어? 위로 올라가서 옆으로 간다 했지. 위로 올라가서 옆으로 가니까 10.6 A는 B는 7.6 C는 14.7이지. 있을 점은 야 옆으로 온도를 내려가지고 응결이 시작되는 포화곡선하고 만나는 데를 내려오면 되지. 이렇게 내려오면 돼. 포화곡선하고 만나는데 A는 얼마니? 20도. 그리고 BC는 옆으로 내려가면 되니까 10이지. 야, 있을 점은 뭐에 비례한다? 포화순기량. 아니, 실제 순기량. 있을 점, 야. 선생님이 이 단원에서 중요한 게 두 개가 있다 했지. 비례관계. 뭐가 중요해, 얘들아? 봐라. 포화순기량은 뭐에 비례해? 기온에 비례하지. 근데 뭐하고는 기온하고 뭐는 반비례한다? 습도는 반비례한다. 이거 엄청 중요하다 그랬지, 선생님. 그 다음 봐라. 두 번째. 있을 점은 뭐에 비례한다? 수증기량에 비례해. 실제 수증기량에 비례해. 즉, 다른 말로 하면 있을 점에서의 포화순기량은 실제 순기량과 같다. 이해됐어요? 그러면 보자. 따라서 그리고 응결량 구하는 방법은 자 응결량 세 가지 알아야 돼. 응결량은 뭐가 됐을 때 포화에서 과포화로 넘어갔을 때 일어나는 거야. 왜? 더 이상 자기가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량보다 더 많이 포함하니까 그 나머지 포화순기량을 제외한 나머지는 물로 응결시켜버려야 돼. 그래갖고 야 실제 순기량에서 뭘 뺀다? 냉각된 온도의 포화순기량을 빼줘야 돼. 이해됐지? 그러면 봐라. 자, 실제 순기량 어떻게 돼? 옆으로 가면 되지. 그러면 A는 실제 순기량이 얼마니? 7.6이지. A는 7.6에 몇 도로 냉각시킨다? 5도로 냉각시키면 포화순기량이 얼마야? 5.4지. 그러면 2.2g이야. 그리고 B를 갖다가 5도로 옆에 얘의 실제 순기량은 옆으로 가면 되니까 10.6이야. 그리고 5도면 5.4를 빼면 되지. 따라서 5.2g이야. 그 다음 자 상대 습도는 뭐라 했어? 온도를 고려한다 했지. 온도 고려해가지고 뭐냐 그 공기 1kg 속에 들어있는 뭐냐 저기 온도를 고려하니까 자 상대 습도는 어떻게 한다 했어? 밑에 분모가 커야지. 현재 온도에서의 포화순기량 왜? 실제 순기량 곱하기 100이야. 이해됐지? 그럼 그래프에서는 어떻게 돼? 내가 말했지? 얘의 포화순기량은 자 위로 올라가. 선생님은 노란색이 좋지. 저는 형광색 때는 싫어. 자, 눈 아파. 야, 현재 온도에서 포화순기량은 위로 올라가고 옆으로 가. 이것분에 그리고 실제 순기량은 옆으로 가면 돼. 이것분에 이걸 하면 돼. 이해됐지? 따라서 A의 포화순기량 20도씨의 포화순기량은 얼마니? 14.7분의 옆으로 가면 10.6이지.
그리고 B는 야 포화 상태지. 10.6분의 10.6이 되는 거지. 100%야. 이해됐지? 그 다음 보자. 65페이지 펴봐. 유제 5번. 자, 유제 5번에서 실제 수용량이 제일 많은 거는 누구니? 옆으로 가면 되니까 A. 그 다음 실제 수용량이 2하고 같은 거는 C, D지. 그러면 실제 수용량은 A가 제일 많고 그 다음이 B. 그 다음 C, D, E는 어떻다? 같다. 그 다음 4번에서 포화 수용량이 가장 적은 공기는 어떻게 돼? 위로 올라가고 옆으로 가야 되니까 C지. 그리고 포화 수용량 이하 같은 것들은 A, B지. 그리고 포화 수용량을 비교하면 A, B, E는 같고 D보다 크지. 그리고 제일 작은 게 C지. 이슬점이 가장 높은 거는 A지. 왜? A가 몇 도야? 20도지. B는 몇 도야? 15도. C, D, E는 몇 도? 5도잖아. 이래서 이슬점이 가장 높은 거는 A고 E와 이슬점이 같은 공기는 C, D지. 그 다음 이슬점은 누가 제일 많아? 실제 수용량이 제일 많은 A, B, 나머지 C, D, E는 같이. 이해됐어? 그 다음 A 중에서 상대 습도가 가장 낮은 공기는 어떤 거야? 상대 습도는 보자. 야, 습도는 화학옥선에 가까우면 무조건 높다 했지. 야, 화학옥선에 있으면 몇 퍼센트? 100%. 과포화 상태도 몇 퍼센트? 100%. 그리고 불포화 상태 중에 화학옥선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어떻다? 상대 습도는 높다. 따라서 상대 습도가 제일 낮은 거는 야, 포화곡선에서 제일 멀리 떨어진 E야. 그리고 상대 습도가 가장 높은 것은 뭐야? A지. 100%. 그러면 상대 습도의 부등호 A, B는 누가 제일 A가 제일 높고 그다음 B, 그다음 E지. C, D의 상대 습도는 누구야? C, D, E지. C, D가 같은 값을 갖는 거는 이슬점, 실제 순기량 0도C로 냉각시켰을 때 응결량이야. 니은, 디귿, 비읍이야. 이해됐어? 모르는 거. 비읍. 비읍? 봐봐. 실제 순기량 얼마야 전부 다? 5.4지. 그리고 0도로 냉각시키면 0도C에서 밑에 얼마 한 뭐 3,800 될 거 아니야 전부 다. 그러니까 포화 수용량이 또 같잖아. 이해됐어? 넘겨. 66페이지 그룹의 발생 원리가 있다. 그룹의 발생 원리 시험 잘 나와 이거. 잘 알아놔야 돼. 5번째 구름의 발생 원리. 한번 다시 정리해보자. 구름이 발생하려면 무조건 공기가 뭐 해야 된다? 공기 덩어리가 상승해야 돼. 응? 공기가 상승을 하지. 그러면 뭐가 되는 거야? 이제 공기가 상승해. 뭐 되는 거야? 열이 차단된 채 단열 팽창을 하지. 그러면 이 공기가 기압이 낮아지기 때문에 단열 팽창을 해. 그러면서 이 공기들을 밀어내면서 일을 해버려. 그러니까 열 에너지를 써버리지. 그러면 공기가 뭐 돼? 냉각이 돼. 온도, 기온이 낮아져. 공기가 냉각돼. 냉각되다 보면 뭐에 도달해? 응결이 시작되는 이슬점에 도달하죠. 이슬점에 도달하면 수증기와 응결해서 뭐가 형성돼? 구름이 형성돼. 이해됐어? 이 순서다. 그럼 보자. 플라스틱 병에 물을 좀 넣다. 왜? 수증기를 갖다가 공급해 주는 거야.
그리고 액정 온도계를 넣은 다음 간이 가압 장치에 달린 뚜껑으로 입구를 닫는다. 근데 간이 가압 장치를 여러 번 누르고 플라스틱 병 내부의 기온과 병 내부의 변화를 관찰한다. 그랬더니 야, 눌러버리니까 오히려 야, 이거는 단열 팽창이지. 단열 압축은 뭐야? 이거지. 야, 공기가 하강해. 어? 그럼 어떻게 돼? 압력이 높아지니까 어떻게 돼? 공기가 압축이 돼. 공기가 하강하면 압력이 높아지니까 단열 압축이 일어나. 그러면서 오히려 온도가 어떻게 돼? 공기가 더워져. 온도가 높아져. 온도가 높아져. 기온이 높아져. 그러다 보니까 물방울마저 뭘로 사라져. 징발로 해가지고 사라져. 그래갖고 안이 징발이 일어나. 그러니까 맑아지지. 맑아진다. 이렇게 물방울은 눈에 보이지. 수증기는 뭐야? 눈에 보여. 이렇게 있던 물방울마저 뭘로 돼버려? 증발해갖고 수증기로 돼버려. 그러니까 안이 어떻게 된다? 맑아진다. 그래서 자 1번은 단열 압축이야. 그러니까 기온이 24도에서 26도로 내부 변화는 없다. 맑다. 근데 뚜껑을 열어 플라스틱 병 내부에 공기를 팽창시킨 다음 기온과 플라스틱 내부에 변화를 가져. 그러면 이게 단열아. 뚜껑을 열어버리지. 그러면 단열 팽창이 돼버려. 그러면서 기온이 낮아지니까 공기가 냉각되니까 이슬점에 도달해갖고 수증기가 연결해갖고 구름이 형성된 것처럼 뿌옇게 흐려지겠지. 물방울이 생기니까. 갖고 26도에서 23도로 하강한다. 내부 변화는 뿌옇게 흐려진다. 응결이 된다. 그리고 플라스틱 병에 항염기를 조금 넣고 2, 3 과정을 반복하면 플라스틱 내부에 변화를 관찰하면 자 내부 변화는 어떻게 돼? 더 뿌옇게 흐려지지. 왜? 이 먼지라든지 소금기가 응결이 일어나는 응결 핵심 역할을 해갖고 더 응결이 잘 일어나. 이해됐어? 먼지라든지 연기, 그 다음 소금기는 응결핵 역할을 해갖고 응결이 더 잘 일어난다. 그 밑에 다 풀어봐. 66페이지까지 풀어보세요.
다행히 보자. 자, 1번, 야, 거기 봐봐. 간이 가압장치를 누를 때는 단열 압축, 그리고 기온은 상승하고, 구름이 맑아지면서 소멸된다. 뚜껑을 열었을 때는 단열 팽창, 기온은 하강하고, 구름이 생성된다. 그러면 구름의 발생 과정은 공기 덩어리가 상승하면 단열 팽창하여 기온이 낮아지고 이슬점에 도달하여 수증기가 응결하여 구름이 형성된다. 향연기의 역할은 응결을 돕는 응결핵 역할을 한다. 그 다음 1번에 00XX, 그 다음 2번에 기온 하강, 그 다음 3번에 자 플라스틱 병 내부가 뿌옇게 흐려진다. 뚜껑을 열면 플라스틱 병 내부의 공기가 단열 팽창하여 기온이 낮아져서 포화 순기량이 감소하여 함에 따라 상대 습도가 증가하여 수증기가 응결하기 때문이다. 플라스틱 병 내부가 뿌옇게 흐려진다. 뚜껑을 열면 플라스틱 내부에 공기가 단열 팽창하니까 기온이 어떻게 돼? 낮아지지. 기온이 낮아지면 포화 순기량이 감소하지. 그러다 보니까 상대 습도는 높아져서 뿌옇게 수증기가 응결하기 때문이다. 이해됐어? 다 풀었어? 71페이지까지는? 71페이지까지 그랬냐? 나머지 풀어와. 그리고 72페이지 계약과 바람 보자. 바람이란 건 바람이나 기류는 공기의 이동이야. 공기가 수평적으로 이동하지. 이게 바람이야. 공기가 연직적으로 이동하지. 수직적으로. 상승 기류, 하강 기류. 비행기한테는 무서운 게 뭐야? 기류야. 기류가 무서워. 바람은 안 무서워. 바람 타고 바람이 생기면 오히려 더 날 수 있어. 바람이 불면 양력이 생겨가지고 비행기 여기 있잖아. 날개 밑에 부분, 위에 부분은 밑에 부분은 위에 부분에 하고 밑에 부분하고 공기의 흐름이 속도가 틀려갖고 양력이 생겨. 비행기를 떠받쳐버려. 바람은. 근데 기류나 상승 기류나 하강 기류는 비행기를 갖다 추락시킬 수도 있어. 이해됐지? 그럼 보자. 근데 이 바람이 뭐 때문에 부니? 경태야. 기압차 때문에 분다. 기압이 높은 곳에서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바람이 분다. 이해됐어요? 한번 보자. 기압과 바람 보자. 경태야, 요새도 논술 송도로 가냐? 논술 송도로 가? 꾸준히 가네? 송도 어디 돼? 논술도 하는 데가. 그게 뭐 있어? 근데 뭐 큰 건물 있을 거 아니야? 이게 논술하고 이름이 뭐야? 유레카야? 뭐야? 무슨 학원이야? 시간 다닌 학원 이름도 모르겠지. 일주일에 한 번 가지. 무슨 학원 이름이 뭔데? 알아봐. 가고. 선생님도 송도에 있다 학원 만들었잖아. 과학. 진짜요? 저기 송도 저기 어디 있냐면 그 해양경찰청 앞에 있어. 209. 여기서 그 다리 넘어가지. 저기 컨벤션 대교 넘어가지. 저기 가고 봉춘동 가고 넘어가지. 그럼 바로 있어. 대교만 넘어가면 여기서 가까워. 근데 봐봐. 기압은 봐라. 기압은 뭐야? 공기의 무게에 따른 압력이야. 우리가 기압한테 고마워야 돼. 우리 있잖아. 야, 기압이 눌러주니까 우리가 이 형태를 유지해. 야, 우주에 나가면 우주에 우주복 안 입고 나가지. 그럼 어떻게 죽는 거야?
숨 못 쉬어 죽느냐? 아니야. 일단 있잖아. 빵 터져줘 주고. 왜? 지금은 있잖아. 우리가 있잖아. 일기압 상태야. 지금 여기 지표면은 공기가 눌러. 그러면 우리가 왜 기압을 못 느끼냐면 우리 몸에서도 일기압하고 똑같은 일기압으로 밀어줘. 그러니까 이게 세임 되지. 그러니까 우리가 기압을 못 느끼는 거야. 근데 우주로 나가지. 진공 상태야. 공기가 없어. 눌러주는 힘이 없어. 그러니까 뭐만 나? 팽창만 맞고 빵 터지고. 공기도 없어갖고 숨은 못 쉬지만 일순간에 빵 터지고. 이게 우주복 안 입고 나. 뭐 에어리언 같은 거 있잖아. 영화 나오잖아. 그러면 걔들 있잖아. 뭐 우주선 파괴돼가지고 막 창문으로 빨려 나가고 그러지. 맞고 빵 터지고. 그렇게 되는 거야. 알겠어? 야, 기압이란 건 대기압인데 뭐라고 나왔어? 단위 면적에 작용하는 힘이야. 공기가 넓이 1제곱미터에 작용하는 힘이야. 지금 봐라. 기압이란 걸 선생님 써볼게. 단위 면적이야. 공기가 누르는 기압이란 건 뭐야? 단위 면적에 작용하는 공기의 무게에 따른 힘이야. 근데 야, 기압은 어떻게 작용한다? 방향은 한 방향으로만 작용하는 게 아니라 모든 방향으로 작용한다. 우리가 봐라 얘들아. 뭐냐면 우리가 이제 피크닉 있지. 음료수 중에 종이 팩에 담겨있잖아. 다 먹었으면 어떻게 돼? 쫙 빨잖아 마지막에. 그러면 얘가 찌그러지는데 한 방향으로만 찌그러져요? 모든 방향으로 다 찌그러져. 다. 기압은 모든 방향으로 작용한다. 그리고 야, 기압의 작용 방향이 모든 방향으로 동일하게 작용하는 걸 보자. 컵이 물을 담은 유리컵을 종이로 덮고 거꾸로 뒤집어도 물이 쏟아지지 않지. 왜? 모든 방향으로 종이 밑에서도 압력이 작용하니까, 기압이 작용하니까 쏟아지지 않는가. 신문지를 펼쳐 자로 빠르게 들어올리면 잘 올라오지 않지. 왜? 모든 방향으로 작용하니까 여기 내가 자를 갖다가 이렇게 안 한 부분은 있잖아. 여기는 힘을 가해주니까 올라와. 근데 여기는 뭐야? 힘이 없으니까 압력만, 기압만 작용하고 이게 올리기가 힘들어. 오, 잘 올리네 선생님은? 힘들어. 정말 짧지. 그다음 보자. 그리고 페트병에 뜨거운 물을 조금 넣고 뚜껑을 닫으면 얼음물에 넣으면 페트병이 찌그러진다. 이러한 현상이 일어날 까닭은 기압이 모든 방향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기압은 어떻다고? 모든 방향으로 작용해. 단위 면적에 작용하는 힘이야. 기압은. 그리고 야, 기압 측정은 누가 했다? 기압 측정은 누가 했어? 이탈리아의 과학자인 토리첼리가 뭘 이용했어? 토리첼리라는 사람이 뭘 이용했다? 수은을 이용했다. 수은은 중금속이야. 갖고 우리 몸에 딱 들어오지 않아. 중금속들은 우리 몸에 딱 들어오지. 그러면 지방료주가 그러나 갖고 안 빠져나가. 갖고 카드뮴을 하면 카드뮴 중독되지. 있다 그런 거 있어. 일본말로 있다이가 뭐냐면 아프다 그런 거. 그러니까 이게 막 관절이 꺾여버리는 거야. 엄청 아파. 그리고 수은에 중독되면 미나마타병이라고 있어. 혈관계에 있잖아. 병이 생기는 거.
그 중금속들은 우리 몸에 들어오면 굉장히 안 좋아. 안 빠져나가고. 이해됐어? 그런데 왜 이 중금속 수은, 위험한 수은을 사용했을까? 물을 사용하면 기압을 측정하려면 10m짜리 유리관이 필요해. 근데 밀도가 큰 수은은 1m면 돼. 그러니까 10m짜리 유리관 만들기도 힘들거니와 실험하기도 힘들어. 근데 수은을 사용하면 1m짜리 유리관으로 실험이 가능해. 기압을 측정하는 게 가능해. 그래서 밀도가 13.6배 물보다 밀도가 13.6배나 무거워. 그래서 뭘 사용하는가? 물을 안 사용하고 뭘 사용하는가? 수은을 사용합니다. 실험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뭐 장갑 잘 끼고 실험해야 되겠지.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 얘들아, 기압을 측정해 봤더니 어떻게 됐냐?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자, 1m짜리 유리관에다가 수은을 가득 채워. 그 다음에 여기 밑에는 갖다 받쳐. 그 다음에 거꾸로 들어. 갖고 손 빼. 그러면 이게 이 1m짜리 유리관이 어디서 멈추냐? 어디서 멈추냐? 이게 점점 내려오다가 딱 어디서 멈추고 76cm에서 멈추는 거야. 76cm에서 멈추는 거야. 이해되니? 그러면 왜 76cm에 멈추냐? 정지니까 합력이 있냐? 그러면 여기에 봐라. 힘이 3개가 작용해. 수면에 작용하는 힘이 있어. 그리고 수은 기둥이 미는 힘이 있어. 그리고 이 기둥을 떠받치는 힘이 있어. 그러면 A, 이게 B, C야. 그러면 정지면, 자, A는 무슨 힘이냐? 수면에 작용하는 기압이야. 그리고 B가 수은 기둥의 무게야. 그리고 C가 수은 기둥을 떠받치는 힘이야. 이 3개가 같은 거야. 정지니까 합력이 0이란 말이야. 정지니까 합력이 0이야. 그러면 즉 이때 수은면에 작용하는 기압하고 수은 기둥의 무게가 AB가 같지. AB가 같지. 다 같단 말이야. 여기서는 다 같다. ABC가. 근데 이때 그러다 보니까 잡아라. 따라서 지금 수은면에는 대기압인 몇 기압이 작용해? 우리 지구 표면은 1기압이야. 1기압이라고 해. 1기압이 누가 같은 거야? 수은 기둥 몇 센치하고 같은 거야? 76cm하고 같은 거야. 그러면 76cm 수은이 원소교 HG야. 그래서 76cm HG하고 같다는 거야. 그리고 미리로 고치면 760mm HG. 또 저 물기둥 몇 미터? 이게 헥토파스칼로 따지면 1013 헥토파스칼. 기압의 단위가 있어. 그리고 물기둥 몇 미터거든? 10m. 76cm에다 13.6배 하면 정확하게 말하면 10.3이 나와. 근데 그냥 10이라고 하는 거야. 물기둥 10m. 또, 우리 공기는 몇 킬로미터까지 뻗어 있어? 1000km까지 뻗어 있지. 따라서 공기 기둥 1000km의 압력도 1기압이야. 이게 다 1기압이야.
이거 무조건 알아야 돼. 일기압이 수음기둥 몇 cm하고 똑같아? 76cm Hg. 미리로 고치면 760mm Hg. 그 다음에 헥토파스칼로 고치면 1013 헥토파스칼. 그리고 물기둥으로 고치면 10m. 공기기둥으로 고치면 1000km의 압력이야. 이해됐지? 알아? 야, 기압 측정은 누가 했다? 토리첼리가 수은을 이용하여 최초로 측정하였다. 실험 과정을 수은을 가득 채운 길이 1m짜리 유리관을 수은이 담긴 그릇에 거꾸로 세운다. 그러면 실험 결과 수은 속에 수은이 내려오다가 수은면으로부터 76cm에서 멈춘다. 멈춘 까닭은 뭐야? 멈춘 까닭은 수은 기둥이 누르는 압력과 수은면에 작용하는 기압이 같아졌기 때문에, 즉 수은 기둥이 누르는 압력, 그리고 수은면에 작용하는 기압, 수은 기둥을 떠받치는 압력이 다 같이 A, B, C가. 그러면 이때 따라서 수은면에 작용하는 기압이 1기압이야. 근데 수은 기둥이 몇 cm에서 멈췄어? 76cm에서 멈췄지. 따라서 1기압은 수은 기둥 76cm하고 똑같아. 이게 76cm Hg가 되는 거야. 그리고 야, 기압이 같을 때는 유리관의 굵기하고 높이는 상관이 있다 없다? 없어. 굵건 얇건 무조건 기압이 같으면 똑같은 높이까지 올라가. 그리고 유리관을 기울여도 어떻다? 같아. 똑같이 올라가. 유리관 기압이 같을 때 유리관의 굵기를 다르게 하거나 유리관을 기울여도 수은 기둥의 높이는 똑같이 올라간다. 근데 온리 수은 기둥의 높이는 뭐에 의해서만 변한다? 기압에 의해서만 변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기압이, 야, 제일 밑에 봐봐. 자, 기압이 높아지면 수은 기둥의 높이가 높아지고 기압이 낮아지면 수은 기둥의 높이가 낮아져. 그러면 야, 거기서 누가 제일 높냐? H1, H2, H3 중에 H1이 제일 높지. 그 다음에 H2, H3야. 따라서 기압은 A, B, C 순이다. 이해됐지? 그리고 봐, 기압의 단위는 두 가지가 있다. 기압의 단위는 뭐가 있다고? 센티미터 Hg나 헥토파스칼을 많이 쓴다. 응? 기압의 단위는 뭐가 있다고? 기압 있고 헥토파스칼, 센티미터 Hg가 있어. 이 세 개를 쓴다. 기압, 그 다음 헥토파스칼, 센티미터 Hg. 그 다음 1기압의 크기는 수은 기둥 높이 76cm에 해당하는 압력으로서 1기압은 얼마라고? 76cm Hg. 밀리미터로 고치면 760mm Hg. 그리고 헥토파스칼로 고치면 1013 헥토파스칼. 그 다음 물기둥 10m, 공기기둥 1000km의 압력하고 똑같다. 이해됐지? 그리고 기압 변화는 뭐에 따라? 높이하고 측정 장소하고 시간에 따라 달라진다. 기압은 뭐에 따라 달라진다? 높이하고 기압 변화는 높이하고 높이하고 기압은 무슨 관계야? 반비례 관계야. 왜? 야, 높이 올라갈수록 공기량이 어떻다? 적어지잖아. 그러니까 봐봐. 자, 높이 올라갈수록 기압은 급격히 낮아진다. 왜? 높이 올라갈수록 공기량이 줄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측정 장소와 시간에 따라 달라진다. 응? 왜? 얘들아, 측정 장소와 시간에 따라 공기의 양이 변해버려. 공기는 이동하니까 계속. 야, 측정 장소와 시간에 따라 달라진다. 왜? 공기가 끊임없이 움직이기 때문에. 야, 높이 올라갈수록 공기량이 줄어들어 공기의 밀도는 급격히 작아진다. 높이 올라갈수록 기압이 급격히 낮아진다.
고지대는 저지대보다 기압이 낮아서 수은 기둥의 높이가 낮다. 이해됐지? 그리고 옆에 봐라. 플러스가 아닌 첫 번째 봐봐. 1번. 마데부르크에 방구가 있어. 뭐냐면 게리케는 1654년 마데부르크에서 방구 2개를 붙이고 방구 속에 공기를 뺀 후 분리하는 실험을 하였다. 이 방구는 말 16마리가 양쪽에 당겼을 때 겨우 분리됐다. 야, 방구 내부에 공기를 뺀 경우, 공기를 뺀 경우는 방구 밖의 공기의 압력에 의해 방구가 잘 분리가 돼야 안 돼? 안 돼. 왜? 이렇게 막으면 공기를 뺐지. 공기를 뺐지. 그럼 내부 압력은 없어. 뭐만 작용해? 외부에서 뭐만 작용해? 기압만 작용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빼기가 힘들어. 근데 만약에 내부에 공기가 있지. 그러면 내부에서 밖으로 압력이 미쳐. 그러다 보니까 떼기가 어떻다? 쉽다. 즉 봐라. 방구에 공기를 뺀 경우는 방구 밖의 공기의 압력에 의해 방구가 잘 분리되지 않아. 근데 내부에 공기를 빼지 않는 경우는 방구 안팎의 공기의 압력이 같아. 방구가 쉽게 분리된다. 근데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기압을 못 느끼는 이유가 뭐야? 기압이 작용하면 내 몸에서 그 기압과 똑같은 압력을, 내부 압력을 갖다 밖으로 하니까 그러네. 기압과 같은 크기의 압력이 사람의 몸에서 외부로 작용하기 때문에 높은 산에 오를 때 산소 마스크가 왜 필요해? 높이 올라갈수록 공기가 희박해져. 그러니까 산소가 희박해지지. 그리고 높이 올라갈수록 기압이 낮아지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풍선이 하늘로 높이 올라가면 점점 커지지. 기압이 낮아지니까. 그러다가 더 이상 늘어날 데가 없으면 빵 터지지. 그리고 하늘 나는 비행기 안에서 과자 봉지가 어떻게 돼? 기압이 낮아지니까 부풀어 오르지. 그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면 기가 먹먹하지. 왜? 높은 곳에 기압이 낮아. 몸속에 이게 어떻게 되냐면 고막이 원래는 이렇게 뒤에 보면 고막이 있어. 얇고 투명한 막이 있는데 이렇게 있어. 근데 높이 올라가면 이제 외부 기압보다 외부 기압이 낮아져. 그러니까 내부 기압이 높아지니까 이렇게 돼버려요. 고막이. 그러니까 멍한 거야. 그러다가 침 삼키면 유스타키오관이라는 관이 있어. 기인두관이라는 관이 있어. 걔가 압력 조절을 해가지고 다시 괜찮은 거야. 이해됐어? 그러면 73페이지 한번 풀어봐.
1번에 모든 방향 같은, 2번에 같다 76 채워져 있지 않다. 그 다음 변함없다 높다. 그 다음 일기압이 76cm Hg 760mm Hg 그 다음 1013 헥토파스칼 10m. 그 다음 4번에 왼쪽 지표면 그 다음 5번에 공 XX0. 어려운 거 있어? 없지? 쉬어. 잠을 고온히 자네, 영태가. 잡아라, 이제. 좀 꺼줄게, 이거. 없지? 자, 보자, 이제 바람을 보자, 이제. 몇 페이지냐면, 74페이지에 바람을 보자. 바람이란 건 공기의 이동이라 있어. 뭐에 의한? 기압 차이에 의한 공기의 이동이다. 공기의 수평적인 이동이다. 바람이란 건 공기의 이동이야. 바람의 정의가 공기의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공기의 수평적 이동이다. 바람은 어디서 분다고? 무조건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분다. 그리고 공기의 수평적 이동이다. 응? 그러면 자 봐라. 바람이 부는 원리는 어떻게 되냐? 자, 바람이 부는 원리는 지표면의 가열과 냉각에 따른 차등 가열에 따른 온도 차이로 기압 차이가 발생해. 선생님이 뭐라 했냐? 기온과 기압은 무슨 관계가 있어? 반비 관계가 있어. 기온하고 기압은 무슨 관계? 반비 관계야. 응? 따라서 바람이 부는 원리는 자, 지표면이 가열 냉각에 따른 차등 가열에 따른 온도 차이로 기압차가 발생하면서 바람이 부는 거야. 그러면 이때 봐라. 지표면에 가열 냉각 원리. 자, 봐라, 얘들아. 자, 먼저 냉각이 된 곳이 있어. 냉각이 된 곳은 A 지점이야. 그럼 여기는 밀도가 부피가 수축하니까 밀도가 커진단 말이야. 그럼 무거워져서 어떻게 돼? 내려와 공기가. 내려오면 땅 뚫고 들어가? 아니지. 얘들아 봐. 여기는 퍼져. 그럼 냉각되면 여기는 무슨 기류야? 하강 기류야. 어? 하강 기류지. 그러면 선생님이 뭐라 했어? 기온하고 기압은 무슨 관계가 있어? 반비례. 그러니까 여기는 온도가 낮아지니까 기압은 어떻게 된다? 올라가. 그래서 여기는 무슨 기압이야? 고기압이야. 또 여기는 공기가 가열이 돼. 그러면 여기는 공기가 어떻게 되니? 어떻게 돼? 상승하겠지. 가열되니까 상승하지. 부피가 커지니까 밀도가 작아지면서 상승해. 그러면 여기서 공기가 모인단 말이야. 그러면 봐. 여기는 온도가 높으니까, 기온이 높으니까 기압은 낮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저기압이 되는 거야. 그러면 공기가 어디로 이동해? 고기압에서 어디로? 저기압으로. 그리고 얘는 어디로? 이렇게 이동하는 거야. 위에 공기가. 이해됐지?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이렇게 되는데 밑에만 봐. 우리가 땅에 살고 있잖아. 위에는 볼 필요 없어. 그러면 어떻게 돼?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공기가 이동하잖아. 그러니까 바람은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뭐가 된다? 분다. 근데 자, 지표면 A는 냉각이 돼. 냉각된 공기는 수축하여 밀도가 커지니까 공기가 하강해. 그러면 지표면 부분에 공기가 쌓여가지고 주변으로 쌓여가니까 기압이 주변보다 높다. 고기압이야. 그리고 지표면이 가열되지. B는 가열된 공기가 팽창하여 밀도가 작아지니까 공기가 상승해. 그러면 주변의 부근에서 공기가 빠져나가서 기압이 주변보다 어떻다? 낮아지지. 그러다 보니까 저기압이야. 바람의 방향은 그래서 어디서 어디로 부는 거야?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바람 부는 거야. 에? 자, 바람의 방향은 고기압에서 어디로 부는가? 저기압으로 부는 거야. 이해됐어? 그리고 바람의 세기는 이 기압차가 세면 셀수록 기압차가 어떻다? 세면 셀수록 어떻다? 바람의 세기는 세게 분다. 기압차가 클수록 풍속은 세다. 바람의 세기는 세게 분다. 근데 이때 바람의 방향은 이제 풍향이라는데 불어오는 방향입니다. 그리고 바람의 세기는 풍속이라고 해. 이해됐어? 자, 그리고 보자. 옆에 나왔어. 뭐라고 나왔냐? 플러스 방에 풍향은 야 동에서 서로 불지. 그러면 동풍이라고 그래. 바람에 불어오는 방향이야. 응?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이야. 풍속은 또 뭐야? 그렇게 남풍은 건 남쪽에서 부는 바람이야. 풍속은 바람의 세기고.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일정 주기마다 부는 바람이 있어. 하늘 주기로 해안가에서 바람의 방향이 바뀌지. 그러면 이걸 뭐라 그래? 해류풍이라고 그래. 그리고 이제 1년을 주기로 계절에 따라 바람의 방향이 바뀌지. 이걸 뭐라 그래? 계절풍이라고 그래. 그러면 해류풍은 시간과 공간이 범위가 좁아. 계절풍은 시간과 공간의 범위가 넓어. 훨씬. 그럼 보자. 자, 해류풍하고 계절풍이 있어. 해류풍은 이게 둘 다 뭐 때문에 부는 거야? 솔직히 말하면 비열 차이 때문에, 비열 때문에 부는 거야. 이게 육지하고 바다 중에 누가 비열이 크냐? 물이 모래보다 비열이 훨씬 커. 비열이 크면 어떻게 되냐? 천천히 가열된다. 온도 변화가 적어. 근데 모래는 비열이 작아. 작다 보니까 빨리 가열된다 그래. 그러니까 온도 변화가 커. 그럼 보자. 육지와 해류풍과 계절풍은 육지와 바다의 가열 냉각 차이로 발생하는 기압차로 부는 바람이야. 해류풍은 하루를 주기로 어디서? 해안가에서 하루를 주기로 바람의 방향이 바뀌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럼 보자. 낮이 떠 있으면 해풍, 밤이면 유풍이 분다. 낮에는 봐봐, 얘들아. 낮에는 뭐가 떠 있어? 해가 떠 있지. 해가 떠 있지. 해가 떠 있잖아. 그러면 비열이 작은 육지가 먼저 가열이 돼. 가열이 되니까 여기 공기가 상승해갖고 올라가. 그러면 위에 가면 얘들아 추워져. 공기가 냉각해갖고 밀도가 커지니까 내려와.
그러면 여기 공기가 비었기 때문에 이걸 채우기 위해서 어디서 어디로 바랍니까? 야, 바다에서 육지로. 그러니까 어디서 부는 거야? 바다에서 부니까 해풍인 거야. 해풍. 자, 알아? 기온은 누가 높니? 육지하고 바다 중에서. 기압은 반대로겠지. 그러니까 바다에서 육지로 바람이 부는 거야. 이해됐어? 낮에는 해풍이 분다. 밤에는 뭐가 분다? 유풍이 분다. 봐봐. 밤에는 누가 상대적으로 빨리 냉각이 돼. 육지가 빨리 냉각이 되겠지. 그러니까 육지가 어떻게 되는 거야? 상대적으로 누가 더 뜨거워? 바다가 뜨겁지. 그러니까 바다에서 공기가 상승해. 상승 기류는 무슨 기압? 야, 저기압이야. 그럼 위로 올라가니까 공기가 팽창해. 그 다음에 추워지니까 공기가 수축해가지고 밀도 커지니까 내려와. 그러면 여기에 공기가 비었으니까 육지에서 바다로 유풍이 돼. 여기가 하강기류니까 고기압, 여기가 저기압이야. 기온은 누가 높다? 육지하고 바다 중에서. 온도라 이거지. 온도는 누가 높아? 바다가 높아. 그리고 기압은 육지가 높지. 그러니까 육지에서 바다로 유풍이 부는 거야. 이해되니? 그 다음 뭐? 한주 윤민이하고 똑같네? 응? 밖에 많이 쳐다보네 얘도. 야, 요새 뭐냐 재밌는 게 없지. 이게 요새는 겨울에는 그걸 안 하니까 뭐냐 축구나 야구를 안 해버리니까 재미가 없어. 근데 그래도 선생님이 여자 배구를 본다. 여자 배구가 은근히 재밌어. 갖고 여기 삼산체육관 가지. 한국생명이 있어. 갖고 삼산체육관에서 해. 가보면 재밌다 은근히. 왜 그러냐면 야구장은 이 경기하는 곳하고 졸라 멀어. 근데 배구장은 제일 밑에 앉지. 10m 앞짜리야. 요거 하는 소리까지 다 들려. 그거 재밌어. 다 박진감이 있어. 그럼 보자. 이제 계절풍을 보자. 계절풍은 1년을 주기로 바람의 방향이 바뀌는 거야. 더 시간과 공간이 더 넓은 범위. 대륙하고 해양에서 1년을 주기로 바람의 방향이 바뀌는 거야. 계절풍은. 알아. 계절풍은 보자. 뭐라고? 계절풍은 1년을 주기로 대륙과 해안 사이에 바람의 방향이 바뀐 거야. 더 넓은 범위야. 시간과 공간이. 그러면 봐봐. 여름에는 우리나라를 그려보면 우리나라는 뭘로 그리면 돼? 얘들아, 목청으로 그리면 돼. 이렇게 그리면 돼. 이렇게 그리면 돼. 그러면 상대적으로 여름에는 누가 높아? 온도가. 육지가 높지. 그러니까 육지가 공기가 상승을 해. 상승하면 추워지니까 공기가 또 수축이 되면서 밀도가 크니까 내려와. 그러면 여기에 비었지.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여기로 북태평양에서 시베리아 쪽으로 무슨 계절풍이야? 야, 동서 남북이잖아. 남동쪽에서 부르는 남동 계절풍이야. 여름에는
온도는 누가 높아? 대륙하고 해양 중에서. 대륙이 더 높지. 기압은 안 되지. 해양이 더 높아. 그래서 해양에서 대륙으로 바람이 분다. 하고 북태평양에 여름에는 북태평양에 불어오는 고온 다습한 공기가 부는 거야. 바람이 부는 거야. 지금은 뭐가 부냐? 시베리아에서 불어오는 북서 계절풍이야. 알아? 겨울에는 상대적으로 누가 온도가 높아? 바다가 높아. 바다가 높다 보니까 여기에서 공기가 상승해. 상승하니까 부피가 팽창해. 그러다가 위로 올라가니까 추워지니까 부피가 수축해갖고 공기가 하강해. 그러다 보면 여기가 공기를 채워야 되니까 여기서 시베리아에서 불어오는 무슨 계절풍? 북서 계절풍입니다. 그래가지고 온도는 누가 높다? 해양이 높다. 대륙보다. 그리고 기압은 대륙이 높기 때문에 대륙에서 해양으로 바람이 불 수밖에 없어. 여름에는 어디서 분다? 북태평양에서 불어오는 남동 계절풍이고 겨울에는 시베리아에서 불어오는 북서 계절풍이야. 이해됐지? 그럼 보자. 옆에 보자. 2번 봐봐. 플러스 칸 2번. 육지와 바다의 온도 차이가 나타난 까닭은 무엇 때문에? 열 용량이 봐봐. 열 용량이란 건 뭐야? 야, 니들 있잖아. 열 용량은 얼마만큼 열을 포함하고 있는지야. 얼마만큼 열을. 야, 사우나 우리가 목욕탕 가면 사우나 가면 7, 80도야. 근데 우린 잘 버텨. 근데 열탕에 들어가지. 열탕에 들어가지. 근데 40도밖에 안 되는데 졸라 뜨고. 왜 그럴까? 이게 열용량 차이야. 열을 포함하고 있는 양의 차이야. 즉 봐봐. 사우나는 온도는 높아. 거기에 있는 수증기는 양은 적어. 그러다 보니까 열을 많이 포함해. 적게 포함해. 근데 여기 열탕은 뭐야? 온도는 낮지만 물 분자가 엄청 많이 있지. 그러니까 열 용량이 여기가 더 높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더 뜨겁게 느껴져. 열을 더 많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됐어? 갖고 육지가 바다보다 열 용량이 작기 때문에 열 용량이 작은 육지가 쪽이 낮에는 바다보다 훨씬 더 빨리 가야 되고 밤에는 바다보다 더 빨리 냉각이 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연령량이 작은 대륙이 여름철에는 해양보다 더 빨리 가야 되고 겨울철에는 더 빨리 냉각되기 때문에 야, 해류풍과 계절풍의 비교. 야, 공통점은 뭐야? 육지, 대륙과 바다, 해양의 가열과 냉각 차이로 발생해. 차이점은 해류풍은 하루를 주기로 풍향이 바뀌는 거고 계절풍은 1년을 주기로 풍향이 바뀌는 거야. 즉 해류풍보다 계절풍이 시간이나 공간의 범위가 더 넓다. 75페이지 한번 빨리 풀어봐. 풀어보세요. 75페이지. 아이고.
다 했어? 네. 보자. 6번에 낮아지고 높아지고 높은 곳 낮은 곳. 그 다음 7번에 가열된 곳은 A, 기압이 높은 곳은 B, 그 다음 바람이 부는 방향은 B에서 A. 8번에 기압 차이, 그 다음 9번에 바람의 방향은 유풍, 육지에서 바다 오른쪽, 유풍, 밤, 그 다음 기온은 바다가 높고 기압은 육지가 높다. 그리고 가는 남동계절풍, 나는 북서계절풍. A, B에서 기압이 높은 것은 기압이 높은 곳 CD 중에서 높은 곳은 BC지. 그리고 가는 여름철, 나는 겨울철. 그 다음 보자. 76페이지 봐봐. 바람의 발생 원인을 왜? 틀린 거 있어? 아주 틀린 거 있어? 뭐 있어? 괜찮아? 없어? 여기 봐. 바람이 발생하는 원인은 지표면의 냉각, 가열과 냉각에 따른 차등 가열에 따른 온도 차이로 인한 기압 차이로 인해서 분다. 그러면 자, 야, 수조 한가운데 향을 세우고 칸막이를 설치한다. 야, 향은 왜 켜놨어? 우리가 눈으로 봐서는 바람의 방향을 모르니까 향연기로 바람의 방향을 알려는 거야. 그리고 칸막이 양쪽에 각각 따뜻한 물과 얼음물이 담긴 지퍼백을 넣는다. 이랬을 때 보자. 시간이 5분 정도 지난 후 향에 불을 붙이고 칸막이를 들어올린다. 그러면 향연기가 얼음물이 있는 쪽에서 따뜻한 물 쪽으로 이동한다. 야, 따뜻한 물은 공기가 상승하지. 그러니까 공기가 상승하니까 가열된 곳이니까 기온은 높지. 그렇지만 기압은 낮아. 근데 얼음물 쪽은 어떻게 돼? 야, 이제 따뜻한 물은 공기가 가열돼가지고 밀도가 감소하니까 공기가 상승해. 기압은 낮아져. 근데 얼음물 쪽은 공기가 냉각되면서 밀도 증가하니까 공기 하강해. 기압은 높아져. 따라서 기압이 높은 얼음물 쪽에서 따뜻한 물이 있는 쪽으로 바람이 분다. 이해됐지? 이거 해봐. 문제 풀어봐. 보자.
정리 1번에 얼음물 위에 공기의 기압이 높아지고 따뜻한 위에 공기의 기압이 낮아진다. 바람이 부는 방향은 기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 바람의 발생 원인은 지표면의 온도 차이로 발생한 기압 차이. 그리고 1번에 X공고, 2번에 얼음물이 있는 쪽에서 따뜻한 물이 있는 쪽, 그리고 바람이 부는 원리를 다음 용어를 모두 사용하여 서술하시오. 지표면의 온도가 높은 쪽에서 공기가 상승하고 하여 기압이 낮아지고, 지표면의 온도가 낮은 공기가 하강하여 기압이 높아져서 기압 차이로 바람이 분다. 이렇게 쓰면 돼. 그리고 81페이지까지 들어오고 그 다음 보자. 이제 자 82페이지를 보자. 자, 날씨 변화를 일으키는 놈들이 기단, 전선, 그 다음 전선 같은 게 기압이 있다. 기압이 영향 준다. 세 개가 영향을 준다. 기단, 전선, 기압이 날씨에 영향을 준다. 근데 기단은 뭐니? 얘들아, 공기 덩어리야. 공기 덩어리야. 근데 이 공기 덩어리가 한 곳에 오래 머물러서 그 지역과 수증기하고 열을 교환하다 보니까 그 지역의 성질을 닮아. 이걸 성질이 비슷한 공기 덩어리를 기단이라는 거야. 봐봐. 기단이란 건 공기 덩어리다. 자, 기단은 봐라. 넓은 장소에 오래 머물러. 갖고, 자, 봐봐. 기단은, 자, 한 지역에 오래 머물러. 그 지역과 뭘 교환해? 오래 머물러서 성질이 비슷해지. 공기 덩어리. 공기 덩어리. 그러면 그 지역과의 이 기단이 넓은 지역에서 여과 뭘 교환해? 기단이 열과 수증기를 교환해. 갖고 그 지역과의 성질이 다른다. 갖고 성질이 비슷해진 공기 덩어리를 우리는 뭐라 그래? 기단이라고 하네. 알아? 자, 그래가지고 만약에 자, 기단의 성질에서는 자, 온도 기온 측면이 있어. 기온 측면이 있는데 기온은 봐라. 자, 저위도면 고온이야. 고위도면 춥지. 한랭. 그리고 자, 습도는 대륙이면 건조해. 해양이면 습윤, 다습이다. 습기가 많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기단이 4개가 있어. 이렇게 4개가 있어. 이렇게 4개가 있어. 그러면 여기는 저위도고, 여기는 고위도고, 여기는 대륙이고, 여기는 해양이고. 그러면 우리나라에 봄, 가을에 영향을 주는 건 있어. 이게 어디야? 양치강 기단이야. 얘는 저위도고 대륙이니까 온난 건조해. 온난 건조해. 근데 얘들은 이동성 고기압이나 이동성 저기압이야. 이동을 자주 해. 그러다 보니까 봄, 가을에 날씨 변화가 심한 거야. 그리고 초여름에 영향을 주는 게 오츠크입니다. 오츠크.
얘는 한랭 고위도고 해양이니까 한랭 다스고. 그리고 한여름에 영향 주는 놈이 북태평양이에요. 한여름에 북태평양입니다. 그래가지고 얘는 저위도고 해양이니까 고온 다스고. 그 다음 겨울에 영향을 주는 놈이 지금 영향을 주는 놈이 시베리아 지방. 얘는 고위도고 어떻다 얘들아 대륙이지. 한랭 건조. 이렇게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4개의 기단이 있다. 이해됐지? 그리고 기단은 자 원래 변절될 수 있다. 변절될 수 있다. 즉 뭐냐면 기단은 변절될 수 있어. 우리나라 항해 특히나 인천 앞바다. 인천 앞바다는 봐봐. 여기 항해가 있어. 찬대로 있고. 근데 따뜻한 바다. 항해는 따뜻한 바다. 이 기단이 차고 건조한 기단이 건조한 기단이 바다에 오면서 이렇게 되면서 얘가 여기서 뭘 공급받아서 열과 수증기를 공급받고 아래층이 불안정해져. 열을 공급받고 저분형 무릎이 돼가지고 겨울철에 항해에다가 눈과 비를 많이 뿌려. 바다 옆에 나왔다. 야, 기단이 변질될 수 있다. 플러스 강의 1번 왼쪽 오른쪽 위에 여기 봐봐. 여기를 봐봐. 기단이 변질될 수 있어. 기단은 발생한 곳과 성질이 다른 곳으로 이동하면 성질이 변한다. 차고 건조한 기단이 시베리아의 차고 건조한 기단이 우리나라의 따뜻한 항해를 지나면 기단 아래쪽에서 기온과 습도가 높아지면서 아래층이 불안정해지면서 구름이 생성되면서 저온형 구름이 생성되면서 여기에 우리나라 인천에다가 눈과 비를 많이 뿌려. 이해됐어? 오늘 여기까지 딱 해. 깔끔하지? 네. 53분이네. 딱 좋네. 그리고